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멘트 하나 좀 바꿨어요. 당신은 끝내 웃을 겁니다. 기분 좋죠? 결국에는 끝내 웃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냉정한 차트 분석 꾸준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대한광통신 어제 댓글에다가 평단가를 많이 남겨달라고 했는데 평단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광통신의 방향성도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오늘 또한 댓글에다가 평단가를 많이 남겨주셔야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구간대를 짚어서 대응 전략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에다가 한 번씩 평단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 단기 지지 저항 구간은 이렇게 최신화를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분석 영상마저도 따라와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자, 유가가 반등을 했고 미증시도 반등을 했습니다. 과연 국장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영상 촬영 중간에 장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아주 소폭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LG전자가 많이 올라왔죠. LG전자가 또 구광모 회장이 또 젠스랑 만나러 가죠. 그 여파 때문에 프리마켓에서 올라왔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개인적으로 국장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반등 자체가 진짜 다시 한번 큰 상승폭으로 가기 위한 반등의 시발점인지 그거는 좀 분석이 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여가지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 지수마저도.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광통신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분석을 했을 때 대한광통신 차트만 놓고 보면은 조금은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요때 이 앞전에 이 구간대가 여기가 매물대를 쌓고 하단 지지 구간이었죠. 뚫리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더라도 못 넘겨주면 어떻게 됐어요? 이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움직임이 나왔다, 그죠? 자,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거 어제 올라왔었죠. 자, 그런데 그저께 근데 결국에는 요 구간대를 못 넘겨줬어요. 12,050원대. 여기가 최소 올라타줘야지 요런 구간대나 요런 구간대를 노려볼 수 있는 상승폭이 나올 거다 했는데 꺾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런 식의 캔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럼 반등을 주더라도 뭐예요? 반등을 주더라도 이 12,050원대에서 막히는 순간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는 자리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일단은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긴 했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리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리테스트 구간. 그래서 내가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9,410원대 혹은 1,200원 요 사이부터 노려보셔도 된다. 대신 손절 라인은 짧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은 되돌림 이후에 이 상승폭 이후에 되돌림 나오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추세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은 재차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이 열리면은 분명히 상승폭이 나올 거예요. 초반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딱 0.786과 618 구간인 1,890원에서 1,680원대 있죠. 여기를 오전장에서 어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어서 오늘 장 열리면 아마 눌렸다가 이렇게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쭈쭈쭉 잘 올라왔다가 요런 구간대를 못 넘기면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장 초반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장세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소파동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뭐요? 기술적 반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고점은 저는 어제 오전장에 있던 이 고점은 못 넘기지 않을까? 혹은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은 그저께 나왔던 고점대인 12,700원대 정도? 요 구간대는 못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오늘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만 좀 추격 매수만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단기 추세 분석을 제가 좀 좋아하진 않아서 장기 추세로 분석을 해보면요. WXY 파동으로 여기서 종결이 났든 혹은 더 아래에서 종결이 났든 결국에는 요 영역대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괜찮은 손익비 좋은 자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대 들어오게 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1일 1비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장투로 쭉 올라가면은 당연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깨지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은 요때 한번 이제 리테스트 하고 나서 쭉 빠진 흐름세란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좋아하는 리테스트는요, 요러한 요만큼에 대한 공백만 냅두고 나서 빠졌다가 리테스트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리테스트 이후에 떨어지는
요만큼에 대한 공백 아니면 최소 요 정도의 공백은 있어야지 리테스트로 조금 보긴 합니다. 최소 4시간 봉 이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요 상승폭을 저점을 깨지 않는 선까지 조정폭이 나왔을 때 분할로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이 끝나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9,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 이게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온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올해 안에 올라올 수도 있고 내년 뭐 정말 하반기까지 기다려 봐야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뚫렸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한번 크게 라운드 피겨를 그려주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다. 여기서부터 지금 당장 뭐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69%고 밑에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접근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의 100% 이상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대신 여기 오면은 당연히 분할 매도를 해야겠죠. 자, 일단 말씀드리는 와중에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초반에는 티어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근데 아마 이 어제 고점을 넘기지 못하거나 요 고점 못 넘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직 이 상승 추세는 꺾였고 일단은 꺾였고 지금부터는 되돌림 현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같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 저점에서부터 이번에 어제 나왔던 그저께 나왔던 고점까지 피보나치 확정값을 딱 그어 보면은 자 0.382 구간 1520원 그리고 0.5 구간도 9830원 여기 앞전에 여기도 정확하게 저항 먹고 빠졌던 자리죠. 그리고 0.618도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 그러니까 0.382, 0.5, 0.618 금액대로는 1520원, 9830원, 9140원에서 분할로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좀 대한항공통신을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 이제부터는 하시는 분들은 1520원, 9830원에서 9410원, 그리고 9140원 요렇게 요 네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금액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분할로 충분히 들어가 봤을 때는 손익비 좋게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어제 0.786과 618 중첩되어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 앞전에가 계속 저항 라인이었잖아요. 뚫어줬기 때문에 리테스트 이후에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는 내가 좀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대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했고 당연히 올라오더라도 한 번에 막 이렇게 돌파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낮아 보인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1차적으로 넘겨주면은 가장 좋은 자리였던 이 12,050원대 있죠. 여기를 올라타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타고 지지를 받을 때 들어가도 확인 매매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구간인데 뭐 여기서 매매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전 지금부터 잡을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요 영역에서도 잡아봐도 되죠. 대신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짧게 가져가셔야 된다. 익절은 그래도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는 나름 나쁜 자리는 아니다. 저라고 하면 여기서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요런 앞전에 크게 막혔던 자리들 있죠. 크게 막히고 빠지고 크게 막히고 빠졌던 자리들 요 영역 안에서는 올라타줘야 돼요. 최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대로 올라타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쭉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줄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또 저항 맞아버리면 요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상승폭이 한번 끝나고 조정폭이 나오고 나서 재차 출발할 수 있고 혹은 나쁘게 말하면은 뭐 깨지면서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매매를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던 분들이 평단가가 대략 한 18,000원에서 22,000원 이렇게 좀 다양하긴 했는데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취합이 조금 붕 뜨는 기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댓글에다가 평단가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조금 더 세세한 타겟팅을 잡고 대응 전략을 영상을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 평단가가 16,000원 이상대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16,000원 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지금 뭔가를 할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뭔가 하려고 하실 필요 있는 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내 평단가가 뭐 16,000원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은 당연히 물타기 할 구간이 아닙니다. 올라올 때는 물타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내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주가까지 내가 평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하셔도 되죠. 바로 그럼 본전에서 살짝 올라오면 바로 탈출하면 되니까 거래 수수료만 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 정도의 자금력이 없고 조금 잘 대한항공통신을 좀 길게 끌고 가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지금은 당연히 물 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같으면은 만약에 김 소장이가 평단가가 16,000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냐면은 일단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050원대를 못 넘겨주면은 요렇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러 가던가 아니면은 올라타줬을 때 쭉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온댔어요?
19,000원 선까지나 혹은 이 검은 색깔 변곡 라인이죠. 이 구간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 같으면 아무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점이 깨지고 내려가거나 다시 한번 이 초록색깔 박스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물을 강하게 한번 타보면서 평단가를 거의 한 뭐 12,000원 이하로 확 떨굴 것 같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니까 그 댓글 보니까 계좌 2개씩 운용하시는 분들 계시더만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계좌에서 내가 대한항통신이 마이너스 50%면은 두 번째 계좌에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해칭 수단으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럼 얘 올라오게 되면 얘 마이너스 폭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계좌 두 번째 계좌는 수익 중이겠죠. 그러면은 두 개를 합쳤을 때 결국에는 본전 아니면은 약수익이란 말이죠. 이렇게 두 개 계좌를 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계좌 2개씩 이용하지 마세요. 막 하나에만 집중해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2개 이용하면은 나중에 이제 막 멘탈 관리가 안 됩니다.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초보자 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대응을 말씀을 드려보았고 댓글에다가 평단가를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주요 타겟 구간들 진입을 하게 되면은 총 김 소장의 패밀리 4가지 혜택 중에서 한 가지인 매매 시나리오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놓칠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구간마다 다 알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만 보여드릴게요. 저 입이 아파가지고 이런 금액대에 제가 원하는 그 조건값을 설정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알람이 만약에 이렇게 울렸다 여기서 그럼 컴퓨터가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섹션을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게 되면은 자 구독자님들 지금 대한강통신이 위치가 얼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요 이러이러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손익비 좋게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차트 캡처본과 옆에 대응 전략글이 말씀드렸던 매매 시나리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받아볼 수 있는 거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아침 7시 고정적으로, 13시 고정적으로, 밤 9시 고정, 그리고 장중 알람 변동. 요거는 이제 알람이 울릴 때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3-4번이 나간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받아보시게 되면 요 대응 전략글을 잘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 글 안에는요 각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최종 목표가, 물려있을 때 물타는 구간, 불타는 구간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보는지, 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보는지 이런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정리돼서 글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뭐 한 1, 2분이면은 다 읽어보실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 실력 자체가 초보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매매 시나리오만큼은 필독을 하시고 매매를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혜택을 이번 주 주말부터 아마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 화 요때부터 이제 신청 접수를 받을 건데 우선권이라는 걸 제공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 우선권. 왜냐면은 요거 히든 혜택 하기 전에 요 2개만 진행을 했을 때도 하루에 뭐 200~300분씩 연락을 주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죠. 뭐 누구는 하루 만에 받았고 누구는 3일 만에 받았고 뭐 불만이 좀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권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권은 뭐냐? 쉽게 말해서 이 히든 혜택인 3번째 혜택을 정상적인 이제 접수를 받고 순차적으로 해드리기 전에 먼저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일 처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잔대가리 굴린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20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를 기획과 준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간혹가다 있던데 초보자분들이 지금 같은 장세,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많이 힘드실 거고 분명히 멘탈적인 부분이나 심신적으로도 많이 좀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때가 유튜브 영상밖에 없기도 하고 누구랑 뭔가 같이 좀 매매를 했으면은 좀 더 나도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많이 팽배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동매매, 매수할 자리가 아닌데 매수하고 매도할 자리도 아닌데 매도하고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초보자분들이 최대한 혼자서 매매하면서 실력도 늘리면서 시드머니 또한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드렸던 이벤트 혜택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혜택이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자동 프로그램 매매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발송해드리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제가 요것도 대한강통신도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일단 요렇게 근거를 좀 잡아놔요. 뭐 대한강통신이 됐든 여타 다른 종목들이 됐든 제가 김 소장이 바라보고 있었던 나름 손익비 좋아 보이고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대한항통신인데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도 있고 피보나치 확장값과 일반 피보나치 확장값 그리고 매수 괜찮아 보이는 구간대를 이렇게 초록색깔 박스 구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때 어떻게 발송을 해드리냐. 자, 일단은 우리가 근거를 잡고 진입을 해볼 만한 손익비 좋은 자리는 이 구간이고 근거로는 피보나치 0.382, 2055원 그리고 일반 피보나치 값 0.618, 2080원 요 두 구간대가 손익비 좋은 자리입니다. 자, 매수해봐도 괜찮은 좋은 이유 삼수 하단 지지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 중첩 지지 근거 손익비 좋아 보이는 진입가는 요 정도 그리고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정도 금액대라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또 매매를 할 때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참고할 만한 그런 분석 내용을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초보자분들이 이 활용법을 모르시는데 그래도 나름 내가 대한항통신이라는 거 기업이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언제 내가 진입을 하고 어디 기준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과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을 도움을 조금 받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분석을 통해서 물론 영상으로도 다뤄드리긴 하지만 영상은 뭐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업로드 시간도 길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분석 같은 것도 일단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름 기준점과 근거를 생기게끔 실력 자체를 디벨롭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혜택인 거예요. 뭐 대한항통신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대한항통신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뭐 네이버나 LG전자 등등 보통 평균에 하루 한 3번에서 4종목 정도 분석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뭐냐? 바로 자동 타점 발송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됐어요. 자, 그게 보시면 뭐냐면은 자, 지금 이거 실시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이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아래에는 빨간 색깔과 위에는 파란 색깔 요 신호가 보이고 중간에는 빨간 색깔 구름대와 파란 색깔 구름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실제 매매에서 직접 아직까지도 오늘날도 제가 활용하고 있는 개발한 지표인데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타점 자리가 오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 얼마 선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봐도 된다라고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남겨드렸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제가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손수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저한테 작성하시고 나서 뒤에다가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한 분당 5종목씩은 제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어요. 6종목 넘어가면은 또 프로그램이 또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5종목입니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문자 발송해드릴 때 구독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전 뭐 삼성전자 3전, 뭐 SK 하이닉스 혹은 뭐 두에빌 이런 식으로 한 분당 5개씩 남겨주시면 타점 조건값이 충족되는 자리가 떴다. 그럼 자동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제가 다 세팅했습니다. 힘들게요. 아시겠죠? 이 조건 충족값이 뭐냐면요. 이거요. 이 빨간색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 같은 거. 구름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빨간 색깔 위쪽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빨간 색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면요. 조건값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가대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시가대로 보시면은 67,800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요 금액대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 시가대 매수 신호가 발송했죠. 67,600원에서 68,000원 선. 그리고 나서 다음 매도 자리까지 우리가 쭉 홀딩을 해보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가대 매수해서 요 시가대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약 25% 정도 우리가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매도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다음 또 이어지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시가대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타점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막연함은 이제는 해소가 됐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값대로 충족이 됐을 때 자리가 뜰 거고 이 파란 색깔 음영 부근에서는 신호가 발생이 안 돼요. 이 파란 색깔 음영이 생겼을 때는요. 박스권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정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도 물론 조건값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요.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빨간 색깔 선 위에 있을 때만 타점 제공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ING예요. ING가 뭐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영상에서 제가 괜히 말씀드리면 또 괜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살짝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영상에서 왜 안 풀어? 그래도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혜택은 다들 좋아하실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구독자라는 거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인증하냐?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저희 채널 들어가시면요.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중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같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때 세 번째 이벤트 뭘 준비 중인지 먼저 알 수 있도록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20만 명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큰 구독자 수치죠.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구독 눌러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조금 더 나은 인사이트와 더욱더 좋은 양질의 분석 내용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세 번째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 월화 중에 신청 접수를 받을 거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이라고 요 영상 더보기란 클릭해보시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핸드폰 번호가 보일 겁니다. 그쪽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거나 혹은 구독 뒤에다가 자동 프로그램 타점 문자 발송을 받고 싶은 종목이 있다. 뒤에다가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권도 자동으로 신청이 된 거고 모든 것들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대형통신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2,050원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못 해준다 그러면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유의하셔가지고 매매를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타주면은 지지받는 거 다음 조정으로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진 않아요. 이해하셨죠? 너무 포모를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영상도 이제 오후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올라갈 거예요. 그 영상도 필수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 평단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끝내 웃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 소장이었습니다.